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도 비트코인 차트를 봤고 오늘 또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봐볼까요? 상승 추세선 위에 어쨌든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일단 7일선 위에 올라탔고, 그리고 이제 저항선들이 121선, 21선, 51선, 361선, 그리고 240일까지 쭉쭉쭉쭉 기다리고 있네요. 제가 오늘 구독자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 오토봇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스캘핑 매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차트를 보고 하겠죠. 근데 이 차트를 보고 한다는 건 그냥 개미 투자자겠죠. 소액 투자자.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해서 자본가들, 그리고 펀드에 투자를 했다든가 투자 회사에 투자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VIP급으로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는 오토봇을 이용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매도 매수를 한다는 거죠. AI가 매도 매수를 합니다. 이 AI는 라이브로 전 세계에서 뜨는 기사들을 데이터로 받습니다. 근데 이 기사들이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기사를 AI 해시태그에 걸리진 않아요. 진짜 기밀, 비밀 정보들, 쉽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이 AI에 입력을 합니다. 그 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사, 그리고 이건 별론데 그래도 움직임은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기사들, 굉장히 정보력이 중요하겠죠. 아무나 볼 수 있는 채널에서 얻는 정보들이 아니라 진짜 레알 특급 정보들, 뭐 백악관 출입 기자, 뭐 이 정도의 기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입력이 되게 되면 실시간으로 AI가 매도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트레이더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뜨는 기사들에 대한 해시태그가 AI에 입력이 되게 되면 이 AI가 비트코인을 떨치고 또 비트코인을 상승시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준점이 돼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기사에 대한 해시태그가 입력이 된다. 그러면 요거는 하락 10%짜리다. 마이너스 10%짜리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러시아에서 미사일 쏜 걸 가장 먼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해시태그를 받아서 지금 암호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 매수 매도를 합니다. 그들이. 자, 그러면 알트코인 매도 매수는 어떻게 할까요? 알트코인 매도 매수는 비트코인 상승에 맞춰서 BTC가 1% 상승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RP 같은 경우는 5% 상승을 하게끔 코딩을 해놓죠. 뭐 ADA는 3%를 한다든가. 그 외 여러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메이저급들. BTC가 1% 상승을 하면 자연스럽게 XRP를 5% 매수를 한다는 거죠. ADA는 3% 매수를 하고. 이게 그냥 시스템에 맞춰서 그냥 코딩이 돼 있어요. 하락을 하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BTC가 뭐 1% 하락을 하면 리플도 5%, ADA 3%, 하락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 기준점을 맞춰놓은 건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여줬던 빅데이터죠. BTC가 1% 하락을 하니까 XRP는 되게 마이너스 5%로 가더라. 이런 빅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 XRP에 대한 지금 현재 호재와 악재들이 또 같이 입력이 되어 있겠죠. 지금 XRP가 악재가 많다. 그러면 지금까지 빅데이터는 BTC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였는데
악재가 많은 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까지 떨치겠죠. 그러면 이들은 한두 푼 가지고 하는 매도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단타를 치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뭘까요?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는 인공지능은 100% 데이터에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차티스트가 수익률이 높지 않은 이유가 결국 이거예요. 그들은 차트만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과학만 의지하기 때문에 갑자기 떡상이 나오고 갑자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읽지 못한다는 거죠. AI는. 아니 갑자기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트위터 또라이죠. 이제 테슬라 또라이, 관종, 일론 머스크 같은 애들이 갑자기 매수를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AI가. 그렇게 되면 AI는 갑자기 오르네. 지금 해시태그가 걸린 게 별로 없는데 갑자기 오르면 걔네들이 원하는 수익률만큼 먹고 그냥 뱉어버린다는 거죠. 이 AI 지표, 차티스트를 이기는 게 인간 지표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유명한 차티스트들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냥 알맞은 구역에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그냥 시장을 관망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있고 AI에겐 없는 감정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성, 인내력을 가지고 참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결국 AI가 하지 못하는 일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자리 잘 잡고 시장을 거시적 관점으로 보시고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조금씩 이해하시면서 지금을 충분히 즐기시는 게 아주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BTC가,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추세선에 들어왔다는 거. 자, 차트는 또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늘이 4월 26일이죠. 근데 이거는 4월 24일 기사였습니다. 전 세계적 관심 종자 일론 머스크가 요새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죠. 24일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24일에 일론 머스크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놈이 돈질을 하면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똑같은 기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열었을 때 인공지능이 그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피트TV는 이런 영상들을 좋아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검색했던 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데이터들을 오픈을 시켜주죠. 그런데 간혹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한 번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쩌면 유튜브라는 공간은 인간의 생각을 잘하면 지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재작년 처음으로 아시겠지만 TV 시청보다 유튜브 시청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사람들이 선택적 시청을 할 수 있게 한 채널이 유튜브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광고를 보기 싫으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관여하게 되고 트위터의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겠죠, 당연히.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은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조금 더 암호화폐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 사람들도 은연중에 암호화폐를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장점.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악이용해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부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를 위한 개인 채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좋아요 개수를 조작한다거나 뷰수를 조작한다거나, 근데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믿냐?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만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견제를 하고 들여다보고 감시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게 개인 소유가 된다면 정말 엄청난 이 트위터란 공간에서 생각의 독재, 시청의 독재, 좋아요의 독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는 4월 24일 날 이제 크리에이터가 도지코인을 홀드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위터도 그렇고 이제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제 NFT를 사용할 거예요. 좋아요 개수만큼 그 사람에게, 크리에이터에게 돈이 지급되는 방식이 분명히 가능해지고 현실화가 될 겁니다. 그가 트위터를 먹겠다는 건 트위터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 도구가 비단 트위터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이용을 하겠죠. 한화 55조를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이 어제 꽤 상승을 한 것 같아요. 200원대 초반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겐 생각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만약에 지배해버린다면 이게 자유인가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을 지배해버린다면 어떻게 더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그냥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수많은 사람에게 언론의 자유를 주고 트위터에 그래서 그는 인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결코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든 최고의 악동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도지코인에 관해서는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분명히 갖고 갈 만한 코인이다. 코딩을 몇 개만 수정을 하면 충분히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다.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놈이기도 하지만 소셜미디어 안에서도 엄청난 인플루언서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리프레스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한마디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건 언론의 자유죠. 트위터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얻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바보 상자,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비드 슈왈츠, XRP 기술 총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레미 호건이 이야기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와버린 XRP 뉴스는 2023년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이 기사 하나에 모두 올킬 된 것 같습니다. 조용하네요. XRP 뉴스는 잘못 썼다간 욕 엄청 얻어먹겠죠. 게임 오버가 될 건지 게임 체인저가 될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서두에 도지코인도 이야기했고 오토보세에 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 선택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XRP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XRP를 보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 게 제 생각엔 그래요.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의 최상위 계층에 결국 XRP가 모든 걸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론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뭔가요?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적 입안들을 잘 보시게 되면 최고의 화두어가 이 정책이, 이 결정이 지속 가능한가 하지 않은가를 따지는 겁니다. 하물며 화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계준비통화를 결정을 하는데 디지털 안에서 인류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코인을, 화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결정일까요? 또 들여다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죠. 디지털 안에서 기준이 되는 통화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XRP는 그냥 일반 암호화폐와 비슷한 상승과 하락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XRP 리플이 게임 오버가 될까요?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악재들이 쏟아지는 건 결국 허재가 나온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